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토입니다. 찐중토 주요 코너에는 중국 시황, 중국 산업, 중국 종목, 중국 산업 종목,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 구독자 Q&A 공유, 중국 리더 인터뷰 보기, 중국 현지 일대일 토크 및 중국 현지 증권 방송 보기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시황, 산업 종목이 메인입니다. 찐중토 구독자분들께서 해주신 질문들을 보면 거의 다 본인이 실제로 고민 중인 질문, 중국 주식과 관련된 실질적인 질문이라서 구독자분들 서로에게도 좋은 것 같습니다. 6월 29일부터 7월 5일 사이 구독자분들이 질문 댓글과 그에 대한 제 답글을 취합해 드립니다. 총 30여 종목인데 10종목씩 해서 상, 중, 하 3편으로 나눠서 공유 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독자분들께서 질문하실 때 무슨 종목 좀 봐주세요. 무슨 종목 분석해 주세요. 무슨 종목 어떻게 보세요. 무슨 종목 부탁드릴게요. 처럼 그냥 이렇게 툭 한마디 던지시는 것보다는 본인의 질문 의도에 대해 가급적 약간만 자세하게 질문해 주시면 찐중토와 구독자분 모두의 효율성 향상에 더 좋을 것 같고 보다 지혜로운 Q&A가 될 것 같습니다. 둘째는 본 영상 내용은 6월 29일부터 7월 5일 사이의 구독자 Q&A, 즉 당시 제 답글을 취합한 것인 만큼 향후의 시황 산업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시작할게요. 화면은 안 보셔도 됩니다. 첫 종목은 중국 스마트폰과 IoT 및 생활제품 기업인 샤오미集团, 샤오미 그룹입니다. 질문은 샤오미가 자꾸 하락해서 마음이 아프네요. 무슨 악재가 있는 걸까요? 이하 제 답글입니다. 2021년 샤오미의 주가 흐름 경유를 쭉 보면 1월부터 3월 초순까지 급락했는데 주로 미국발 제재 및 그에 대한 샤오미 측의 대응이 있었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찐중토 과거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 홍콩 증시가 춘절 연휴 이후 즉 2월 18일부터 3월 초 중순까지 급락했다는 점도 컸습니다. 이어서 주가가 3월 중하순부터 5월까지 소폭 회복했는데요. 주로 3월 12일에 미국발 제재 잠정 금지령이 있었고 5월에는 미국발 제재 해제 및 1분기 호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찐중토 과거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6월 들어 주가가 다시 하락세로 들어갔는데요. 지난 3월 말 샤오미 신제품 발표회에서 레이준 회장이 샤오미의 전기차 시장 본격 진출을 선언한 후 6월 들어 이 사업의 미래에 대한 업계나 언론으로부터의 토론이 많아지면서 의구심이 좀 형성되는 분위기예요. 예를 들어 중국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이미 이렇게 가열화되고 있는데 샤오미가 지금부터 전기차 사업을 시작하는 건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니냐. 그리고 샤오미가 어느 전기차 업체랑 협력하냐, BYD랑 하는 거냐 등등. 늦은 건 사실이고 전기차라는 게 최소 한 3년은 투자해야 하고 그 후 차를 팔아서 돈 버는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더 걸리기 마련이겠죠. 만약 샤오미가 기존 사업, 즉 스마트폰 플러스 IoT 및 생활제품, 기존 사업만 한다는 전제하에서 1분기에 이어 2분기 실적도 좋게 나온다면 주가도 비교적 무난하게 가겠지만 만약 전기차 사업이 계속 이렇게 이슈화, 노이즈가 된다면 올해는 주가 상승에 대해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자동차 기업인 지리汽车, 지리자동차. 질문은 지리자동차가 최근 하락하는데요. 전기차 테마주는 하반기에도 유지될까요? 지리자동차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하 제 답글입니다. 지리자동차 최근 급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미 홍콩에 상장한 지리자동차가 원래는 상해 과창판 2차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 6월 25일에 갑자기 과창판 2차 상장 철회 공시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지리자동차는 전기차 쪽으로 여러모로 노력 중이지만 중국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가열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지리자동차는 전기차의 매출 비중이 아직은 너무 낮고 현재 직면한 도전과 과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영상이긴 하지만 지금이든 향후 일정 기간이 지나든 여전히 참고 가치가 있는 내용이므로 찐중토 과거 영상 3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2월 22일 업로드 영상인 전기차 동향,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진입. 2월 12일 업로드 영상인 지리자동차, 전량시장에서 어떻게 각축을 벌일 것인가. 1월 17일 업로드 영상인 바이두, 지리자동차, 전기차 합작사 설립 비하인드 스토리 이 3개 영상을 참고하시면 지리자동차에 대해 좀 더 냉정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전기차 테마주는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지만 세부 분야에 있어서는 전기차 메이커보다는 우선순위상 여전히 2차 전지 및 소재 쪽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주로 제품 수급과 경쟁 구도, 산업 집중도, 희소성 등 면에서의 고려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인쇄 회로 기판 PCB 기업인 신난디엘루, 신남전로 또는 선난서키트. 질문은 선난서키트 손실이 너무 크네요. 이하 답글입니다. 제가 2020년 9월까지 증권사에 근무했는데 그때 저에게 따로 문의 주신 고객들에게는 매도 권유드렸던 종목인데요. 최근 6월 들어 조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것은 주로 매출의 13%를 차지하는 IC Substrate 공장 신규 건설 계획 발표 때문입니다. 물론 매출의 71%를 차지하는 PCB 쪽은 여전히 별로 안 좋고요. 지난 1분기 실적도 별로 안 좋았는데 만약 2분기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온다면 주가도 다소 탄력을 받겠지만 매출 중 화웨이 향이 24%, ZTE 향이 7%라서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 편입니다. 참고로 용어 설명 2개 드릴게요. 인쇄 회로 기판 PCB는 회로 설계를 근거로 부품을 접속하기 위해 도체 회로를 절연 기판의 표면 또는 내부에 형성하는 기판이고 IC Substrate는 반도체 직접 회로를 확장 배선하기 위해 만든 절연 기판입니다. 한국 주식이라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아서 동향을 검색하고 공부하면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중국 주식의 경우 언어적인 장벽, 정보 비대칭 등 문제 때문에 시황, 산업, 기업 등이 돌아가는 상황을 적시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중국 주식 리서치에 있어서 지금 한국 증권사의 문제점이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큰 통점은 인력 부족 등 원인으로 종목 추천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 즉 AS가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적어도 매월 또는 2, 3개월에는 한 번씩 꼭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전기차 기업인 비야디, BYD입니다. 질문은 BYD 반도체 창업한 상장 신청 수리가 되었다는데요. 이는 향후 BYD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하 답글입니다. BYD의 자동차용 반도체 자회사 상장건은 지난 4월에 이미 나온 정보이고 그 후 5월 11일 공시가 나온 거라서 5월 이후 BYD 주가에도 이미 많이 반영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향후 자회사 상장 후에야 알겠지만 2021년부터 22년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과 BYD의 자체적인 밸류체인 강화 등을 고려하면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종목은 증권사 중신증권, 중신증권입니다. 질문은 중신증권을 1년째 들고 있는데 30yuan 가격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하 제 답글입니다. 중신증권이 30yuan까지 가려면 지금 6월 29일에서 한 21% 올라야 하는데 증권사의 주가는 대체로 증시 흐름과 같이 가는데 증시지수 즉 상해종합지수가 지금에서 21% 오를 수 있을까요? 참고로 증권주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고 투자도 하지 않고 타인에게 추천도 딱히 안 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택배 1위인 순펑控股, 순풍홀딩스. 질문은 순풍홀딩스 문의드릴게요. 작년에 85yuan에 매수해서 잘 가다가 올해 급락 후 횡보 중이네요. 올해 1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고객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구매했는데 이하 답글입니다. 순풍홀딩스는 찐중투 과거 영상 중 찡동물류 관련 영상에서도 같이 언급되는데 지금 상황상 실적과 주가의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은 찡동물류 영상 중 19분 40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항암제 바이오 기업인百济神州, 베이징과 짜이딩이药, 자이랩입니다. 질문은 베이징과 자이랩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두 종목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이하 답글입니다. 두 종목 모두 3월 이후 대체로 계속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데 베이징은 기존에 미국 증시와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지만 지난 6월 28일에 상해 거래소 내 과창판 상장 승인을 취득했습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 조만간 과창판에 상장하게 된다면 자금 수급상 아무래도 미국, 홍콩 종목에 대한 선호도가 좀 약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이랩은 6월 들어 미라티 세러퓨틱스와 협력하는 등 호재가 있었긴 하지만 1분기 실적 부담으로 주가는 딱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두 종목은 매출 규모든 시총이든 차이가 너무 크지만 단순히 올해 1분기 실적만 봤을 때는 베이징은 플러스 성장 전환했지만 자이랩은 아직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네, 다음 종목은 임상 및 임상 전 단계 세포 치료제 기업인 야오밍쥐노, 영문명은 JW Therapeutics. 질문은 CAR T세포, 즉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JW Therapeutics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하 답글입니다. CAR-T 치료제는 면역 항암제인 PD-1 단클론 항체에 비해 중국 자본 시장에서 핫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또 JW Therapeutics는 시총이 너무 작아서 제가 시간을 들여서 자세히 보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의견을 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제가 느끼기에는 현지 분위기상 CAR-T 치료제가 향후 The Next PD-1 단클론 항체와 같은 존재가 될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JW Therapeutics 개별 재료로는 대주주들의 잇따른 지분 축소 또는 지분 매도가 이슈인데요. 기존 지분율 10.83%였던 2대 주주가 지난 5월 21일에 지분 전체를 매도했고, 이어서 6월 28일에는 3대 주주인 양명강덕, 야오밍캉드, 오시앱텍이 지분 축소를 했는데, 기존 지분율이 9.86%, 보유 주식수가 3,823.257만 주였는데 그중 2,300만 주를 매도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또한 현지 뉴스에 의하면 대주주 지분 축소 이슈 외에 지금 많은 혁신약 기업들이 면역요법 쪽에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약품의 실제 판매 가격이 기존에 기대했던 가격대보다 낮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즈광고웨이 자광공미. 질문은 반도체주 자광공미는 어떤가요? 자광공미를 팔아서 북방 화창으로 갈아타야 할까요? 이하 답글입니다. 우선순위상 저는 팹리스보다는 장비 쪽이지만 지금 파운드리를 제외한 반도체주의 강세가 계속되는 분위기라서 만약 이미 자광공미를 보유 중이시라면 일단은 계속 보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모두 반도체주이긴 하지만 세부 분야랑 산업 집중도가 달라서, 즉 자광공미는 팹리스 기업이고 팹리스 기업은 엄청 많습니다. 북방화창은 장비, 상대적으로 장비 쪽은 산업 집중도나 희소성 면에서 우위가 있죠. 분산 투자하면 더 좋겠어요. 네, 이상 30여 종목 중 10종목을 취합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영상에서 10종목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